오늘 여러 오신 분들에게 제가 최소한 차비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본전 생각나지 않게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힘 전혀 들이지 않고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지 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건강 강의를 하니까 사열이 어떻고 치료 방법이 어떻고 이것은 부수적인 일이고 오늘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이 뭐냐? 머리가 나쁜 사람은 두꺼운 책을 봅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얇은 책을 보고 더 좋은 사람은 책을 안 봅니다. 책을 열심히 읽으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 돌대가리입니다. 책만 읽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책을 왜 읽고 있어요? 공부를 왜 해? 쓸데없이. 세상 사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쳤어요? 정직해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현대에 와서 우리가 깨달은 바는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편하게 노력도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일은 저절로 다 풀린다. 이게 최고 간단한 방법이란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이 없이 건강하고 아주 오래 살 수 있는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 잘 살았습니다. 이게 잘 살 수 있는 길이었어요. 거짓말 하지 않고. 제가 새로운 메시지를 남기는데 우리는 아주 많은 일을 하는데 병을 고친다고 수없이 많은 책도 보고 병원도 다니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이거 전부 헛짓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정말로 쉬운 아주 병도 안 걸리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요겁니다. 힘들이지 않고 단칼에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요 생각만 하면 병도 안 걸리고 병이 걸렸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다 치료가 될 수 있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려고 꿈도 꾸지를 않았던 사람이에요. 의사가 왜 돼요? 싫어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 이바지를 할 수 있을까? 그 중에서 어떤 일을 선택을 할까 하다가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들을 돕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우연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 박사님, 인류 역사상 제가 병을 가장 잘 고치는 의사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우리나라에 내 나라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본 생각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산 증인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를 위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우리 노후를 돈으로 준비한다? 다른 것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그거 대단히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은 노후가 완벽해지느냐면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다 죽을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여기 지만원 박사님 와 계시지만 이 지만원 박사님처럼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지만 이 양반처럼 마음이 편하신 양반이 대한민국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지 박사님보다 더 떳떳한 분 여기 계십니까? 대한민국에 계세요? 무슨 재주로 저렇게 좋은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지재주로. 이렇게 나무가 많고 기가 막힌 나라에서 어떻게 지가 살 수 있어요? 지재주로. 우리 교실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저렇게 붙여놨어요, 제가. 저분들 아니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무슨 건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디 뭐 발뒤꿈치 조금만 아프면 죽는 신용을 하고 있는데 저런 양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살다가 가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무언가 저 양반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무언가 남기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몸은 기가 막히게 멋있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뭐냐? 케네디가 한 얘기죠. 국가가 나한테 무엇을 해줄 건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건가를 생각해라. 고등학교 다닐 때 성문 종합영어에 케네디 연설문이 나왔는데 이 말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그냥 영어 공부한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과 똑같이 아주 소중한 말이더라. 지금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이다.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을래요? 그냥 죽을래요? 그렇게 살다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왕이면 멋있게 자신만만하게 떵떵거리고 떳떳하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시시하게 살다 갈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의 노인들보다도 훨씬 머리가 좋은 제가 300년 된 이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지무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당연히 독립군이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공산화가 다 돼 있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입을 여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무이자 해야 되는 일인데 구더기만 또 못한 놈을 칭송하고 김대중이를 지 할애비인 모양 아방궁을 져놓고 있는 이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입 다물고 구더기한테 짓눌려서 지낼래요? 지금 우리 공산화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 한 방에 다 무너집니다. 5.18 광주 사태가 무슨 유공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빨갱이 새끼들이. 여러분 우리 5.18 식민지예요. 우리 5.18 식민지라고요. 여러분 자존심도 없어요 우리가? 빨갱이들 손아귀에 적당히 주물리다가 갈래요? 여러분 지금 농지니 아파트니 전부 국가에서 걷어들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시골에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농지 때문에. 국유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괜찮을 것 같죠? 여러분 집 금방 뺏어요. 내가 뺏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내 아파트 안 뺏길 것 같죠? 보유세 10배로 올리면 바로 집 다 내놓고 우리 임대아파트 북한 집 비슷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현재 돼 있어요. 아세요? 그런데 무슨 건강 발뒤꿈치에 뭐 머리가 아프다고? 뭐 손가락 엘보가 왔다고? 무릎이 아프다고? 이런 거 고치고 앉아있을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재명이 저 부정으로 된 놈이에요. 저거 부정투표로 된 거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전부 부정으로 된 거예요. 이번에 부정선거라는 것을 여러분 이번 송도를 중심으로 송도 1동하고 2동하고 민주당, 국힘당 투표수가 똑같아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준석 그 새끼는요. 빨갱이보다 더 나쁜 새끼예요. 한동훈이를 아직도 괜찮다고 믿고 있는 정신병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매국노보다도 김정은이보다 김일성이보다 더 나쁜 놈의 새끼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 나라에 도움이 안 되면 건강관리 100날 1000날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교실은요, 빨갱이들, 민주당 지지하는 애들은 치료 안 해줘요. 사람이야 치료하지. 저는 구더기로 보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해줍니다. 우리 건강교실이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교실 친구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입이 벌려야 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기회가 오면 절대 힘도 안 들어요. 입만 벌리세요. 아니다. 부정선거다. 우리는 절대 공산화가 돼서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내가 건강해지고 싶고 정말로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나는 국가에 어떤 이바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분위기 좀 바꿔서 우리 홍세진 원장님이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세계에서 제일 병을 잘 고치는 의사. 근데 본인은 말로만 해서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증을 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전서부터 글을 하나 써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불과 몇 주 전의 일입니다. 홍세진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나는 선상낚시를 20년째 한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멀리 뜬의 배를 못합니다. 그러자 원장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세관 우리반을 관장하는 혈액이 안 좋아 어지럼증이 멀미가 나타나는 것이다. PD 쪽 사회를 하면 한 번만 사회를 하면 대멀미를 안 한다. 솔직히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경찰을 멀리 고생하는데 다음과 사회 후 7일이 인차받아 강낚시를 가기로 했습니다. 생애 첫 선상낚시였습니다. 주자도 객바이는 수없이 한지만 선상낚시 꿈도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5시에 입장해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했습니다. 좀 하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일이 홍세진 원장님 같이 선상낚시를 했습니다. 멀리 한년 있기 위해서 또 멀쩡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 말도 않고 지도의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원장님께 알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도에 가서 차가 달렸습니다. 수심 30m 아래에서 5시간 정도 출렁이는 파도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3km짜리 막한 마리를 나오렸습니다. 그래서 시체에서 한 번씩 묶고 다녔습니다.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하고 바다에서 천가로 낚시를 할 수 있겠다. 이제 하고 영상만만 모아오던 해내시의 바다에서 내 방어를 잡을 수 있겠다. 평생 갇혔던 바다의 문제에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나는 것을 치료하고 하는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치료는 단순히 증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체내 일부를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홍세진 원장님이 제게 핵심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책주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제3의 다시 바다를 돌려준 사람에게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박수! 이 대회는 단순한 이름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에서 연구하고 실천해온 한 사람의 땀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저 홍세진 원장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환자 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환자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기적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 기적은 다시 배를 탈 수 있게 된 것이었고 다시 바다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홍세진 원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많은 희망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아주 유명하신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갔어요. 가서 치료를 받다가 선생님한테 그 뇌물미 치료하는 얘기를 뇌물미가 없었냐고 사혈로 그랬습니다. 사혈이 뭐냐 이거 어떻게 치료를 받았냐. 그 귀디는 그 세관고리관 위치에 맞긴 맞대요. 귀디를 어떻게 했냐. 피를 뽑았습니다. 어떻게 뽑네. 사회 친구로 해서 병원을 다 뽑고만 기둥합상 이렇게 멀리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3개월 지나서도 멀미를 안 한다고 하면 이건 노벨 의학상감이라는 거예요. 박수. 제가 만약에 만드는 얘기가 별로 효력이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우리 그 서초구에서 아주 유명한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고명하신 의사인데 사혈로 배멀미를 고쳤다고 하면 노벨 의학상감. 이게 진짜랍니다. 3개월 후에는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세진 원장이요. 사실은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노벨 의학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홍세진 교장만 듣고 있는데 제가 책을 국토교 본부에 있으면서 건강책을 많이 써가지고 내가 책을 만들어줄게. 그게 오늘 해가지고 2달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판 기념으로 되는데 그래서 와이프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당신은 저자의 자격이 없어. 당신은 엮기만 하는 거야. 왜 저자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때우기 위해서는 연주로라도 보답을 해야 되겠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김한원 박사입니다. 저는 시스템 공학. 저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미국 유학 갔다 했는데 5.18이 그 북한에 와서 뭐 한 거를 사진을 다 수집해가지고 그거를 인식하는 기술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화보집을 팔고 그랬는데 옥살이를 하시고 그러죠. 다시 한번 박수. 그래서 저도 저 지박사님만큼은 유명하지 않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자원이 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너는 70 넘어서 안 돼. 그래서 제가 뭐냐면 저는 생각한 줄 안다. 그러니 제가 생각은 뭐냐면 내가 나가서 맨 앞에 서겠다. 그리고 무전으로 내 머리 위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려. 그러고 죽으면 그만이야. 그런 마음을 했는데 오늘 책이 나왔는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엑스트라고 오늘의 진짜 책은 홍대장이 다 하신 거고 그래서 여기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K 의료가 홍세진 의료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저는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콘서트가 이제 무르익고 가는데 마지막 순서로 감사패를 우리 홍세진 원장님이 그 책도 쓰시고 널리 의술을 펼쳐가지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대표해서 감사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감사패 홍세진 원장님. 의술은 병을 고치고 인술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였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평생 애멀미의 고통에서 시달리던 이에게 새로운 바다를 열어 주셨고 그 결실마저 이웃 사랑의 씨앗으로 내놓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손길은 이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들을 향한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따뜻한 나눔과 숭고한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50꽃피움의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북 콘서트를
마치겠으며